어디 어떤 대단한 남편이 둘이야? 어마디엄한 조선시대 가짜 신분으로 살아간 혐의로 끌려가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보승줄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멈춰라! 어찌 오라를 묶지 않은 것이냐? 자네가 한번 해보든가 할 수 있으면.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으러 온 것뿐이니 묶어선 안 될 것입니다. 형구를 사용해선 안 되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대명률 419조에 의해 장 60대를 맞는다는 걸 아십니까? 군간도 다 못 외운 법을 내세워 기손제압에 성공.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과 언변은 노비 출신이라도 어디서 감히 천한 양반 행세를 해. 그녀를 양반으로 만들어줬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녀의 행보는 온갖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며 민심을 들끓게 합니다. 저 사기꾼 차명으로 다스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당당한 그녀의 이름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청나라 사신단의 부사로 역임했던 옥필승의 장녀 태영이냐? 아니면 김낙수의 노비 구덕이냐? 이름이 무엇인지 묻고 있지 않느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거짓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의 이야기는 몇 년 전 한양에서 시작됩니다. 출생에 비밀 따위는 없는 노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찐노비. 도비 아니죠, 구덕이 아니죠, 구덕이. 하지만 태생적으로 영민한 구덕이는 매번 나돌아다니는 탓에 주인아 씨를 늘 화나게 했지만 빠른 상황 판단에 연기력까지 모두 갖춘 슈퍼노비답게 아이고, 꽃핀머리채 겨우 다 자랐는데 멀쩡한 제 다리는 왜 또 분지르신다 그러실까요? 아씨를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었고, 야, 게으르고 성질 나쁜 아씨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한 덕에 나야 그리면 글.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든 잘해? 한두 번 어깨너머로 보면 그냥 저절로 되던데요? 다 됐다. 또 나리께서 살림살이 빼돌렸다시면 이거 내밀고 다 맞춰놨다 해요. 시도곤 당하지 마시고. 드디어 장부 조작까지. 무니까 통합 개똑똑. 이번엔 아씨 시집 가겠더라? 그 마땅한 혼처가 나왔대요? 경기 관찰사 주신 집안 알지? 왜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씨랑 아주 심각한 광증이라지 뭐야. 미친 자라는 말입니까? 한편 글과 무예보단 기회를 사랑하는 가문의 망신이자 구덕이의 아씨와 결혼하게 될 송서희는 틈만 나면 몸종 새똥과 함께 저작거리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 모든 기회를 사랑하는 그이지만 오늘따라 공연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때 저 지도 있다. 지루해 죽겠는데 지도 왔다. 오너라! 몰래 용돈벌이를 하던 구덕이와 만나게 됩니다. 야, 너 구덕이 아니냐? 아, 그 제주 비상하다는 몸종 구덕이? 얘는 뭔데 남의 이름을 들먹여? 이 남주의 복색을 보고 노비인 줄 안 구덕이는 계집이 남자 간 곳이로구나. 분이 눈치 없고 목소리만큼 코 올리게는 내 사촌 남봉이야. 남봉? 남봉아, 얘다 한묶음에 2푼. 양반을 숨긴 남주를 밟기 시작하고, 지두메달에 2푼? 야, 이거 도둑 그렇구나. 물론 직접 가서 사서 구워서 까서 처먹으면 싸겠지만 그 수고와 노동을 내가 대신했는데 2푼도 안 내면 네가 도둑놈이다. 그게 어디서 따박따박 뭐 가서 사서 까서 구워? 윤리적인데? 얘 진짜 똑똑하다니까. 얘는 아무도 못 당해. 뭐래? 아니 그나저나 그 니네 도련님 완전 도라이라며? 도라이? 이 앞에 있는 애가 그 도련님이잖아요. 1도 망치라 쪼갤 이 머리통이 망치에 맞아 쪼개진 것처럼 이 제정신이 아닌 듯이 날뛰는 미친놈. 그때 아씨를 보고 황급히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변신을 해제하는 남봉이와 마주칩니다. 오, 깜짝아. 야 남봉아, 이 옷은 또 왜 그래? 네가 그대 가시 대신에 뭐든 다 해준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근데 너는 그 말투가 원래 그렇게 재수가 없더냐? 송서희는 똑 부러지며 머리가 비상하다는 구덕이에게 호기심이 생기는데, 뭐야? 너 어디서 양반 행세야? 양반 행세가 아니라 양반이니라. 너 설마 미친 거야? 결국 양반을 돌플러 사이라 뒷담하던 구덕이는 그래, 나 미쳤다. 광증.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아이 새똥이네 사촌이 아니구나. 요. 장사는 텄으니 나랑 구경이나 하자꾸나. 내가 얼마 전에 흥귤동전이란 책을 읽었는데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서름이 참으로 절절하다. 그러게요.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인데 어찌 귀함과 천함이 있는 것인지. 그걸 읽었느냐? 아마도 도련님이 읽으신 책 제가 다 필사했을 것입니다. 저처럼 천한 사람들은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중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하단 말이냐? 사는 게 힘드니까요. 공연이 지루하다며 불평하는 서인에게 이런 걸 보는 동안에 한시름 있는 겁니다. 어미도 없이 젖동량으로 키운 심청이가 왕비마마가 되다니요. 현실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양반이 아닌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문화를 즐기는지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주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얘기가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오지 않을 행복한 날들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수고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준다. 그게 예인들이 가진 힘 아니겠습니까? 내게 참으로 큰 깨달음을 주는구나. 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다. 내 오늘 너를 만난 게 나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다. 언제 또 너랑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내 너를 좀 더 알고 싶다. 그래. 네 꿈은 무엇이냐? 드디어 처음으로 말이 통하는 상대에게 꿈을 물어보지만 제 꿈은 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노비에겐 늙어 죽는 것입니다.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곱게 늙어 죽는 것이요. 사실 구더기가 매맞을 걸 두려워하면서도 돈을 모으는 이유가 구더기가 어린 시절 그녀의 엄마가 병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야, 간제야, 지어주세요. 야, 네가 개돼지랑 다른 게 뭔데? 쓸모가 없어진 노비이기에 생이별을 해야 했었죠. 입학지라고? 신호야, 그렇게 돈을 모아서 기회는 단 한 번뿐이란 뜻이지. 어차피 죽을 거면 2판 4판이야. 탈주를 준비하고 있었죠.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서인은 구더기에게 관자를 떼서 선물합니다. 바꿔라. 선물이요? 그래. 자, 필요할 때 쓰거라. 하필이면 태어나 처음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혼담이 오간 여인의 몸종이라니 운명의 장난이 따로 없구나. 한편 예비 시아버지의 생신년에 아씨는 또 잔뜩 화가 나 있었고 어김없이 몰래 알바를 뛰던 구더기는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도망친 곳에 왜 여기 따로 별당이? 되게 쓸쓸하시겠다. 쓸쓸함도 버릇이 되면 무뎌지더구나. 서인이 머물고 있었죠. 어찌 그리 돈이 필요한 것이냐? 정말로 바닷가로 도망이라도 치려는 것이냐? 그때 별당에 접근하는 아씨. 아씨를 피해 병풍 뒤에 숨고 그곳에서 서인이 몰래 쓴 글을 발견합니다. 그리곤 도련님의 마음을 훔쳐보게 되는데 평생을 함께한 노비가 병 걸렸다고 산채로 묻어버립니까? 갑자기 아씨에게 극딜을 넣는 서인.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혼담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서책을 떨어뜨리며 존재를 들키게 되고 아씨의 남자를 건드렸다며 아비와 함께 메타작을 당하는데 시켜서 아버지 침수해드려 그래. 그것만은 막기 위해 손이 발휘되게 비는 아버지에게 탈출 사인을 보냅니다. 결국 주인의 침소에 든 구더기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뭐 이리 급한 것이야. 그게 급한 게 아닌데 내 어미에 대한 복수요. 그렇게 주인 김낙수를 더 글로리 해버리고 결국 탈주에 성공하는데 아버지 생신날 혼담 있는 집안에 몸좀 놀아놨어요. 그까지 천한 기생에서 얻은 서자 때문에. 그 시각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서인은 이 답답한 집안에서 떠날 것을 결심하고 무슨 일로도 우리 집안과 엮이지 말거라. 여보가 있겠습니까? 다음날 구더기의 소문을 들은 서인은 잡지 말아라. 그렇다네. 휴가 때 받은 전 재산을 추노꾼들에게 넘기고 이 여자를 그쪽에게 데려다 주는 건 어떻소? 쫓지 마시오. 하루라도 편히 잠들게. 한편 딸에게 짐이 될까봐 홀로 떠난 구더기의 아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1년간 변장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몸에 망할 종자들이 저걸 또 붙여놨네. 아직 잡힌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닌데. 구더기를 노리는 화족들이 앙심을 품는 일이 생기는데 얼마 뒤 청나라에서 일을 마치고 온 사신당과 옥필승이 장기 투숙을 하게 되고 뉴페이스 필승의 딸 옥태영은 안녕, 난 옥태영이라고 해. 양반답지 않게 평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그런 양반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구더기는 그녀를 밀어내는데 제 이름은 구덕입니다. 구덕이처럼 살라고 제 주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양반과 자신들의 삶의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네가 노비 신분인 것이 나랑 동무가 되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니? 오히려 그런 구더기를 품어주는 태영. 너는 꿈이 뭐야? 난 외지부가 꿈이야. 외지부? 대송을 해주는 일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글을 모르고 법을 몰라서 소송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외지부는 벼슬이 아니야. 아무나 글만 알면 할 수 있어. 여인이라도 아무 상관없고. 벌써요? 그런데 갑자기 옥필승에게 돌발 행동을 하는 주모. 대감마님, 얘 지 조카 딸 아니에요. 사정이 딱해갖고 잠깐 데리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식소를 거둬달라는 부탁에 본가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할머니와 오라버니도 서신만 주고받아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고. 몸종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동무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양반집 양딸이 된 구덕이. 이어서 천사가 아닐까 싶은 아씨는 잠깐만. 할머니가 선물로 준 가락지를 넘기고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건데 너한테 어울린다. 그저 비친 아씨는 심지어 가족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을 위해 이건 노회라는 거야. 아라비아에서 온 화초란다. 약초로도 쓰이는데 아주 강이네. 우리 할머니처럼. 선물을 준비한 아씨. 그리고 이 꽃신이랑 비단은 백이 거야. 백이는 태어났을 때 너무 하얗고 예뻐서 백이라 이름을 지었어. 장면 클라스도 옛날 인성 개쓰레기 아씨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심지어 요즘 도끼아즈가 기침한다길래 수소문 끝에 가져왔다. 노비가 기침을 한다고 선물로 약재를 줘요? 그때 문 밖에서 날아든 불화살. 앙심을 품은 화적들이 주막을 덮치고 태영과 구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태영도 부상을 입고 자신의 몸 상태를 느낀 태영은 자신 대신 구덕이를 살립니다. 너는 꼭 살아. 꼭 살아서 너도 너의 꿈을 이루려. 그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구덕. 그리고 눈을 뜬 곳에서 할머니? 아씨. 백이? 구덕을 태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우리 태영이 맞지? 태영 할머니의 간절한 물음에 구덕이는 빠른 판단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관군들이 좋은 옷과 반지를 끼고 있는 구덕이를 데려와 살게 된 것이었고 목격자가 없기에 태영으로 살아도 되지만 도련님 홀로 심효살이 하시는데 아씨께서 큰 힘이 되시겠어요. 그래. 관아에서는 아직도 누구의 소용인지 모른다고 하던가. 화적들을 못 잡고 있다는 말에 할머니를 찾습니다. 아니요, 마님. 저는 태영 아씨가 아닙니다요. 결국 모든 걸 실토하고 아니 그게 아씨가 머물러 계셨던 주막에서 일하던 종입니다. 그럼 우리 태영이는 하필이면 저 같은 걸 구하시고. 믿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이옵니다. 하면 넌 조용히 도망을 쳤으면 될 일이 아니냐. 제가 아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도망치면 계속 걱정하시고 찾으실 것이 분명해요. 현감나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님. 그 자들이 누군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인을 안다는 말에 눈이 번뜩이는 할머니. 어김없이 지나치게 똑똑한 머리가 이번에도 빛을 보고 약초꾼들이 드나드는 샛길이 있습니다. 한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초기억력으로 화적들의 은거지 위치를 디테일하게 알리고 며칠 머무는 동안 그곳에 종에게 들었다 합니다. 심지어 혹시 용모파기를 그릴 수 있습니까? 몽타주까지 만드는 구덕. 제가 그자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잡아오시면 제가 얼굴을 확인하겠습니다. 구덕이의 활약에 할머니는 다시 기회를 주고 화적들을 잡을 때까지만 태영이로 지내거라. 네가 도망노비라고 하면 누가 네 말을 믿어주겠느냐. 도움이 필요할 테니 참모인 막심에게만 일러두마. 네가 태영이 행세하는 것을 들키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기간제이긴 해도 태영의 삶을 허락받은 구덕. 행여라도 우리 집안이게 잡것들한테 씹으렸다가 그 자모의 부인네들 귀에 들어가면 자모회 부인들이 어떤 데 저러지? 옥필승 대감이 서원의 원장으로 모임해 사사건건 견제할까 걱정했는데 참으로 다행이지 뭡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시시덕거리는 악마 소굴이었죠. 그렇게 구덕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네가 잔영에게 다니고 있다고. 예, 할머니. 함께 서책도 읽으시고요. 말동무 하시면서 수도 놓으셔요. 서책을 읽고 술을 놓는다. 유양소 자모의 부인들이 보낸 서신에 답장도 보냈구먼요. 완전히 한 방 먹이셨다니까요. 장터에서 자모의 부인들을 보게 된 구덕 더 태영은 재수없어. 소금 뿌리시다, 소금. 집안에 대한 모욕을 들었고 근데 그날 밤에 별감 부인께서 위로 서신을 보내왔지 뭐예요. 그래서 아씨가 기회는 요때다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것이 지금 시문을 지어 보냈네요. 희락 반집 부인들도 이해 못하는 시문으로 이게 무슨 글자더라.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하였는데 돼지 비명에 백정이 흥이 나듯 남의 불행에 기쁜 자들이 있다. 그레이트 빅엿을 선사한 구덕. 이걸 가만 둬야 합니까? 그럼 뭐 답시라도 써보시겠습니까? 통쾌한 참교육에 몸져 누운 할머니도 웃음을 짓습니다.
얼마 뒤 화적대가 잡혀오고 절대 자백하지 마.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다 죽여버렸으니까. 하지만 그때 모습을 드러내고 죽지 않았다. 저자들이 산만이 천복이입니다. 저들이 불화살을 쏘아 불을 지르고 칼로 사람을 베고 재물을 훔치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자들을 당장 장 100대에 처하라. 너희가 빼앗은 것은 재물만이 아니었다. 소중한 꿈도 빼앗았지. 너희가 죽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도울 사람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죽어서도 결코 극락에 가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화적에게서 빼앗은 선물을 태영의 뜻대로 식솔들에게 모두 전하고 할머니에게도 수딩에 매우 좋다는 알로에를 선물합니다. 이것은 노예입니다. 아주 강이네요. 할머니처럼. 구덕이에게서 태영의 모습을 본 할머니는 고맙다, 태영아. 그녀를 태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양반집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된 태영. 이 할머니 한양 가시면 저 감시 못해서 무료하시겠다. 얼마 뒤 할머니가 한양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를 바라보는 수상한 눈빛의 남자가 등장하고 태영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남자는 구덕이의 수배전단을 떼버립니다. 뭐야,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 또 이건 뭐 조선 팔도 관아에 걸린 구더기 그림 그거 다 모을 생각이세요? 이제 송서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조선의 아이돌이 된 천승휘. 우리 돈을 천승이가 우는겨!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편 백일을 짝사랑하는 양반 백도광. 글쎄 아씨, 이 책에 관자 얘기가 나와요. 관자? 아씨가 항상 주머니에 넣고 품에 지니고 다니는 관자. 말도 안 돼. 이 몸뚱이 놀라서 숨는다는 것이 병풍기야? 예. 아유 어째 알았대요? 천승이가 된 송서인은 태영이가 된 구덕이의 추억을 책으로 만들어 여기 쓰여 있네. 공연을 하고 있었고 너를 좀 더 알고 싶구나. 무얼 하며 살고 싶으냐? 꿈은 무엇이냐? 제 꿈은 바다. 태영이 잊고 살던 구덕이의 꿈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그리움이다. 구덕이를 향한 메시지를 공연에 담아 전국을 돌아다니던 천승이는 드디어 구덕이를 찾게 되고 아씨 괜찮으세요? 백이가 글쎄 어떤 사내랑 야반도주를 한다지 뭐예요? 뭐? 결국 꾀를 내서 구덕이를 나오게 하지만 구덕이의 삶보다 태영의 삶이 더 중요해진 태영. 제가 도망쳐서 숨어 살 걸 아시면서 이렇게 책으로 제 사연을 쓰고 공연까지 하시면서 찾아다니면 제가 위험하게 될 거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근데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화를 간신히 참고 있는데요? 너 그럼 이거 관자. 너 이거 왜 달고 다녔어? 관자를 받은 일은 제가 몸종인 구더기로 살았던 시절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잘 살고 있는 걸 알았으니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천승이의 플러팅을 거절하는데 다음날 또 찾아온 천승이는 겁박하시는 겁니까? 야, 못 봐서 많이 예뻐졌네 우리 구덕이. 구덕이. 이름으로 협박해서 바다로 끌고 가고 미리 준비해둔 바닷가의 집을 보여줍니다. 나랑 떠나자. 내가 널 지켜주마. 너의 아버지도 금방 찾을 수 있다. 네가 너로 살길 바란다. 여각에서 기다리마. 백이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고 백이야. 죽어있는 백이. 증인에 의하면 산에서 혼자 죽어 있었다는데 백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맞아요. 백도가. 그동안 왜? 내 말이 맞잖아요. 자꾸 한양 가자고 꼬드긴 거 그거 다 알잖아요. 아씨 어디 가시게요? 뭘 어쩌시게요 아씨. 가나이 가야지. 뭐 가요? 막시마 제발 비켜줘. 정신 차려. 나섰다가 사람들이 너 알아보면 네가 누군지 알아보기라도 하면 너와 나 찢어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야. 순간 끝까지 자신을 생각해주던 태영의 모습이 떠오르고 다시 천승이를 찾아간 구덕이는 나와 함께 떠나러 온 것이 아니구나. 구덕이 시절의 미련을 넘기고 도련님도 저를 지우세요. 아버지와 바닷가에서 살고 싶던 구덕이 주막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날 밤 백도광의 엄마를 찾아간 막심은 메타작을 맡고 있었는데 당장 멍석을 말아라. 당장. 그 순간 멈춰라! 태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매질을 하려는 것입니까? 멈춰라! 그 순간 반군들과 현감까지 들이닥치고 부인은 백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딴 말을 찌꺼리는 게야? 저들은 노비 백이를 살해하고 자결로 위장했습니다. 예에 있는 윗마을 오작이니 시신검수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하였어. 누가 위장을 하고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백두광의 일가를 노비 백이를 살해한 죄로 발부합니다.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관아에서 재수사를 할 테이니 함께 가주시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 안녕하시겠다. 백도강 일가를 모두 추파해라. 이렇게 태영아 씨의 꿈의 첫걸음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근데 아가씨 이름이 어찌돼요? 제 이름은 이름도 신분도 모든 것이 가짜였던 외지부 옥태영과 태영입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예인 천승휘의 치열한 생존 사기극 개꿀잼 옥시 부인전은 토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만나보세요.